안녕하십니까, 김유주입니다. 오늘 두 가지 시험이 있었죠. 서울직과 지방직 시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해설 강의는 서울직 시험 9급 2019년 6월에 봤던 15일이죠. 6월 15일에 봤던 서울직 영어 해설 강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이시거나 그리고 저희 탑뷰를 전에 이미 봐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총 4가지의 영상이 올라갑니다. 2가지 영상은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한 분석 및 해설 강의, 서울직, 지방직 2개의 영상이 올라가고 또 2가지는 총평 및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공부 방법, 이 2개가 또 나중에 추후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꼭 맞는 영상들 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해설 강의 영상이니까 한번 빨리 빡세게 대한민국 그 누구도 저보다는 자세히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영어 선생님 뭔가 대표로 제일 빡세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이따가 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간단한 총평,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하 정도, 중하, 중 이 정도였어요. 어렵지 않았으니까 우리 2월에 봤던 시험보다는 훨씬 더 쉬웠죠. 그래서 감안하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at least in high school, 그죠? 적어도 고등학교 때 그녀는 결정을 했다. 어떤 결정이냐면 그녀가 마침내, 자, see eye to eye, 이거는 우리 해설 생활 영어에서 정말 많이 외웠던 거예요. see eye to eye는 동의하다, agree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쉬웠죠. 그래서 그녀가 마침내 그녀의 부모님과 동의를 한다는 결정을 했다. 최소한 언제? 적어도 고등학교 때. 적어도 고등학교 때였습니까? 그래서 see eye to eye는 뭔가 동의하다. 정답은 4번 하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justification are, 그죠? Account in which one accepts responsibility for the act in the question but denies the pejorative. 우리 원래 밑줄이 쳐져 있었죠, 그죠? 우리 정당화는 혹은 justification은 뭔가 정상화 혹은 뭔가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거죠. 판단은 are account, 어떤 설명입니다. 어떤 설명이냐면은 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책임을, 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어떤 account, 어떤 계좌, 정체성, 설명,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근데 우리 번 나왔으니까 denies가 2번이라 한다면 1번 어디 있죠? accept가 있죠.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수용하는, 그러나 또 뭐하는? 거절하는 어떤 설명입니다. 뭘 거절합니까? pejorative는 어떤 뜻이죠? 그죠? derogative, 뭔가 경멸적인, 그죠? 이건 알아줘야겠죠? pejorative. 또 뭐 있어요? 우리 1번에 나왔던, 그죠? 또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알겠죠? 그죠? pejorative, 그 다음에 derogatory, 이거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derogatory, contemptuous, 다 뭡니까? 경멸적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거 알아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거절하는 설명입니다. 뭘 거절하죠? 경멸적인 질을, 이것과 관련된 경멸적인 어떤 질은 거절을 하고 이 질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설명입니다. 뭐는? 정당화는, 뭐 이런 의미죠. 뭔가 약간 철학적이긴 하지만은 정당화라는 것은 여기서 그러면 퀴즈 25인 것 같아요. The act in question이 is로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질문에 대한 행동에 관련된 경멸적인 어떤 부분, 경멸적인 질은 거절을 하고 질문의 행동에 책임을 받아들이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답은 뭐 1번 하면 될 것 같고, 뭐 extrovert는 정말 많이 알죠. 뭔가 외향적인, 그 다음에 mandatory는 뭔가 의무적인, redundant는 불필요한이라는 뜻이죠. 불충분한 이런 뜻이니까 정답은 1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죠? 자, 테스트. 그죠? 어떤 시험은, 자, rule out. 일단 이거 알아야겠죠? 뭐죠? 뭐를 배제하다. 어떤 그 실험은 배제했습니다. 더럽고 나쁜 sanitation, 뭔가 위생을 배제를 했습니다.
뭐로서? 원인으로서 뭐에 대한? yellow fever, 황열병이라는 그냥 어려운 단어예요. 뭔가 황열병의 원인으로서 나쁜 위생과 더러운 위생은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기는 이었습니다. blank였습니다. blank한 carrier, 뭔가 전달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실험은 뭘 배제했대요? 뭔가 위생시설은 옆에다 제쳐둔 거예요. 위생시설 때문에 옐로우 피버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모스키토가 황열병을 일으키는 뭔가 커리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스키토는 suspected, 뭔가 의심되는 전달자입니다. 정답은 1번 맞겠죠. 그런데 그 의미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의미를. 그러니까 실험은 뭔가 더럽고 나쁜 위생시설은 배제했다니까 더럽고 나쁜 시설, 위생시설 때문에 옐로우 피버가 걸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뭐예요? 모스키토는 어떤 전달자인데 모스키토가 걸렸다는 얘기를 조금 표현하는 거예요. 모스키토 때문에 황열병이 됐다. 그러니까 의심 가능한 이런 있을 때는 정답 1번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2, 3, 4는 너무 쉬우니까 문명화되지 않는 cheerful, 용기 있는, volunteer, 뭔가 자발적인 이라기보다는 얘가 조금 의심될 만한 전달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1번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그죠? 자, general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죠? People living in 2018, 그죠? 2018년도에 사는 사람들은 pretty fortunate, 아주 꽤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제? 너가 비교했을 때, modern time, 현대를, 뭐에? full scale of human history, 그 인간의 역사의 완전한 스케일을 현대 시대와 비교했을 때, 현대 2018년의 사람들은 꽤 굉장히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Life expectancy, 그죠?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기대치, 생명 기대치는 at around 72 years, 그죠? 거의 72살 정도가 되는 어떤 생명 기대치, 그리고 병, 뭐뭐 같은 천연두와 뎁테리아 같은 그런 병들, 어떤 병들이냐면은 널리 퍼졌고 치명적이었던 단지 1세기 전에. 자, 여기까지가 life expectancy가 우리가 그죠? and disease까지가 우리 이거랑 이거 두 개가 주어니까 동사가 뭡니까? 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 앞에 거를 꾸며준다고 볼 수 있는 눈.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막 해석하는 게 아니고 꾸며줄 수 있는 눈. 그러면은 72살 정도에 되는 생명 기대치와 천연두와 그리고 다프테리아인데 1세기 전에 아주 치명적이었던 이런 것 같은 질병들은 are preventable. 뭐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예방할 수 있고요. 치료될 수 있고요. 또 eradicate, 박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현대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있다.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그죠? 잠시 밑줄이 이 문장에서는 그죠? life expectancy 이전에 여기 밑줄이 여기 그어져 있었죠. 밑줄이 여기에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동사 형태를 찾아야 되는 거네. 아,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에 동사 형태니까 삶의 기대치는 거의 72살 정도의 curtail은 뭡니까? 삭감시키다, reduce라는 뜻이죠. 자, hover 뭡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맴돌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서울식에서 좀 특이점이 뭐냐면은 이런 단어들이 예전 기출의 그 독해 문제에 나왔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건 어디 나왔냐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유는 너무 많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 빵을 굽는 거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거기서 이제 hovering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hover는 맴돌다. 뭔가 hovering sound 하면 뭐야? 맴돌고 있는 소리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기대치는 거의 72살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맴돌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뭐 2번이 맞겠죠. 예전에는 이 정도 못 살았는데 현재는 이 정도에 맴돌고 있다. initiate는 뭡니까? 우리 개시하다, 착수하다는 뜻이니까 아니고 aggravate 뭡니까? 이거 정말 많이 했죠? 악화시키다. 정답은 2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았던 문제고. 그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to imagine that there are concrete, patent, past events which can provide length for our lives and decisions. 그죠? 결정짓는 것은 뭘 결정지어요? 결정짓는 게 아니라 imagine, 상상하다, 생각하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하다 나은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해요? 뭔가 확실한 패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과거 사건에 대해서. 과거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패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데 그 과거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꾸며주는 거죠. 어떤 사건이냐면은 제공할 수 있는 블랭크를 우리의 삶과 결정에. 그러면은 과거에서 중요한 거는 확실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는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똑같은 게 또 일어나니까. 뭐 이런 것처럼 확실한 패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은. 근데 확실한 패턴은 삶과 결정에 블랭크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확실한 패턴이죠. 그런 것은, 그죠? is the project, 뭔가 투영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on까지죠. 역사에다가 뭘 투영하는 것입니까? 희망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희망? 확실성에 대한 희망. 이것이 성취될 수 없다는 확실성에 대한 희망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현재.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좀 어렵지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꾸 막 일어났던 패턴 같은 건데, 그 패턴은 우리에게 뭘 제공합니까? 환영을 제공한다. 환영이란 건 아니죠. 템플레이트 뭡니까? 본보기. 우리 그 템플레이트 가져와다, 우리 그 어떤 뭐 회의할 때, 그러면 이 템플레이트는 어떻습니까? 그 템플레이트는 본보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삶과 결정의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과거 사건에 대한 강한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뭘 보여준다는 얘기죠?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과거 어떤 사건 자체가. 그래서 본보기라는 건 뭐 또 모델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명사로 모델이라는 뜻이 있지, 뭐도 있지만 이거는 뭐 본보기를 보여주다는 동사도 있고 본보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보기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inquiries 뭡니까? 이거는 연구. 그 다음에 commotion 뭡니까? 소동. 소동이라는 것도 뭐 있죠? uproar, clamor. 이거 다 소동이죠. riot. 이거는 폭동이고, 뭔가 비슷비슷한 단어들 우리 쿼터 모의고사에서 한번 정리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 삶과 결정에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과거 사건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단단한 패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투영하는 것입니다. 역사에다가 희망을, 뭐에 대한 희망입니까? 확실성에 대한 희망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역사에다가. 어떤 확실성이냐면 이것이 성취될 수 없는 확실성에 대한 희망을 역사에다가 투영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영어 너무 쉽게 나왔죠? 자, what was the movie like on Saturday? 그죠? 일단 우리가 이거 봤을 때, 그죠? 제가,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보기보다는 좀 빡세게 좀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칭 대명사가 있고, 의문 대명사가 있어요. 의문 대명사. 이 개념을 알면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려도 알면 좋으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는 뭐처럼 보입니까? 아이언맨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의문대명사는 의문사가 대신해서 명사를 쓴다는 얘기고, 의문부사는 의문사가 대신해서 부사로서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의문문으로 바꿔볼까요? 일단 seems like라는 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뭐 나오죠? Does he seem like an Iron Man? 물음표. 아이언맨처럼 보입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대명사는 뭐가 있냐면 what이라든지 which 같은 게 있거든요. 의문부사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특징이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면 되게 좋은 게, 우리 in which, on which가 뭘로 바뀔 수 있어요? where 이런 걸 바뀔 수 있죠. 즉 의문부사는 전치사랑 같이 빠져나온다. 일단 몰라도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거를 의문 대명사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면은 on Iron Man 자체를 우리가 의문 대명사를 이용해서 한번 밖으로 빼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다? What does he seem like?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는 무엇인 것처럼 보이냐라고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의문 부사로 이용해서 바꾸고 싶다면 제가 뭐랑 같이 나온다 그랬죠?
이 초록색 빗줄, 즉 전치사랑 같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부사는 how가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how를 빼서 쓰면은 how does he seem이 되겠죠. 자, 문법 문제에서 틀리게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What does he seem? 이거 맞냐 틀리냐? 이거 2월 서울직 시험에서 나왔던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 what은 의문 대명사니까 뭐만 나온다? 대명사만 나온다. 그죠? 뭘 없애면 안 된다? 전치사를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정말 많이 나왔던 거고. 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틀렸다는 거 알아야겠죠. How does he seem like? 이거 왜 틀렸죠? how는 의문부사니까 뭐랑 같이 튀어나와야 됩니까? 전치사랑 같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알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왜 했냐? what이랑 like랑 합치면은 제가 그래서 꼼수로서 how로 많이 된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거든요. how로. 자, 그러면 여기서 what이랑 like랑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how가 돼요. how. 그래서 how was the movie on Saturd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영화 어땠냐예요. 어땠냐. 였습니까? what이랑 like랑 있다고 해서 쫄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으로 한번 쫙 어떻게 되는지 한번 쫙 본 거예요. 그죠? 원래는 how란 얘기죠. 그러니까 까고 보면 how다. 토요일 영화 어땠어? 정말 나는 이것을 즐겼어. 뭐 괜찮죠?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Hello, I like to have some shows, press. 그죠? pressed라는 것은 우리가 피다라는 뜻이 있어요. 옷에 대해서 press라는 건 다림질로 탁탁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여기서는 have가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를 썼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하고 싶다. 이 셔츠가 다림질 되도록 하고 싶다라는 게 뭐예요? 셔츠 좀 다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Yes, how soon will you need them?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이것이 얼마나 곧 너는 필요할 거냐 그것들을. 그래서 여기서는 them이 셔츠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걸리는 게 필요합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있다가 찾아가실 건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이번 괜찮은 거죠. 그래서 3번. Would you like a single or double room? 너는 싱글 룸을 좋아하냐? 더블 룸을 좋아하냐? It's just for me. 이것은 단지 나에게 한 거예요. 단지 나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싱글 룸은 괜찮아요. 괜찮죠? 4번. What time is the next flight to Boston? 그러니까 다음 보스턴행 비행기는 몇 시입니까? It'll take about 45 minutes to get to Boston. 그죠? take 시간. 투부정사 정말 많이 했죠? V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보스턴에 도착하는데 대략 45분이 걸립니다. 개소리죠? 그러니까 보스턴에 떠나는 다음 비행기는 몇 시입니까? 근데 보스턴까지는 45분 걸려요. 동문서답. 정답은 4번 틀렸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쉬웠긴 하지만 우리가 좀 서울직에서 약간 문법에서 나올 법한 것들을 섞어서 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how로 볼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그죠? 5형식으로 볼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뭐 4번 같은 거는 take 시간 투부정사라는 어떤 문법의 기본적인 많이 나왔던 기출 문법 같은 거에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자, 7번 가볼게요. Inventor Elias Howe는 자, attribute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뭡니까? 이거는 우리 수거죠. A를 뭐의 탓으로 돌리다? B의 탓으로, B의 공으로 돌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탓이 좋은 탓이에요. 좋은 탓. 그러니까 탓하는 건데 좋은 쪽으로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탓을 돌렸다. 그 sewing machine, 뭔가 미신 기계의 발전을 탓으로 돌렸다. 뭘로 탓을 돌렸다는 얘기죠? 꿈의 탓으로 돌렸다. 틀렸죠? 뭐가 아니면 뭐 하나입니까? attribute A to B.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냐 모르느냐 해석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은 문법 문제를 그냥 밑줄 친 것만 가지고 앞뒤 보고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극혐하는 공부법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석이 제일 가장 기본적이게 돼야 됩니다. 자, 이걸 해석으로 찾아야지 어떻게 찾습니까?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해야 돼요. 해석을 하고. 그걸 안 하면서 그냥 밑줄은 이거는 뭐 앞에 이니치는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다. 이딴 것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요즘 요구하는 거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이렇게 형태로만 보고 답을 찍어라 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매우 천박한 선생님들입니다. 무조건 다 해석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신 기계를 꿈으로 타서 돌렸다. 꿈 때문에 이제 미신 기계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꿈이냐면 그가 captured by cannibals, 그죠? 잡혔던 뭐에서 카니발이라는 건 뭡니까? 식인종이죠. 식인종에 의해서 그가 잡혔었던 꿈 때문에 이렇게 이제 꿈의 탓으로 돌렸다. 뭐 그의 미신 기계를 됐습니까? 이제 꿈에서 이제 뭔가 영감을 받았는데 그게 식인종한테 잡힌 꿈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 미신 기계를 만드는 게. 그다음에 이니치는 앞에 선행사 있고, 그죠?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선행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왔죠. 수동이니까.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는 알아차렸다. 그다음에 여기 as 저를 이게 삽입으로 조금 보면 되게 쉬워요. 그럼 notice에 대한 목적절이 대절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대수를 물어보는 것은 notice에 대한 명사절, 즉 접속사 대시니까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죠? 대세에서 앞에 선행사가 없으면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명사절 접속자 대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알아차렸다. 그들 그 주변에서 춤을 췄을 때 그는 알아차렸는데 뭘 알아차렸죠? 뭔가 구멍이 있다는 것을 스피어의 끝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창 끝에.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디자인 특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디자인 특징이냐면은 그가 필요한 뭐 하는 것이? 푸는 것이 이 문제를 그의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한 디자인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여기서 투부정사 뭡니까? 그죠? need에 대한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4번은 맞는 것 같고 to solve는 그리고 능동이죠. 왜? his problem이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to solve 능동으로 쓴 것도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또 하나 알아준 건 우리 need라는 것은 이렇게 need ing로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합니까? 수동으로 해석하는 거죠. 뭐뭐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죠? 뭐 관련된 거니까 뭐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need에 대한 목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완료형을 써야 되는 순간은 시간의 경과에 대한 전치사구나 전치사, 부사 같은 게 올 경우 예를 들어서 for 뭐뭐하는 동안, 몇 년 동안 시간의 경과에 대한 계속적인 그런 전치사죠. since 뭐뭐 이후로라는 것도 경과. 그 다음에 how long이라는 것도 은근히 좀 쓰여요. 이것도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의 경과에 대한 전치사. 또 뭐 있죠? over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전치사 구가 같은 거 나오면은 완료형 쓰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by 1955년인데 by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가 아니에요. 그냥 1955년쯤이라는 그냥 과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1번 틀렸죠. 뭐로 나와야 됩니까? 명확한 과거 시제가 있으면 완료형이 아니고 뭔가 그냥 과거형 나와야 되니까 뭘로 나와야 돼요? was emerged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니키타 크로베츠키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왔습니다. 뭐로서? 스탈린의 계승자로서 USSR 이게 뭐 소련 연방국인가요? 이거에 계승자로서 출연했습니다. 출연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emerged 나왔다는 거니까 이게 과거 형태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는 embark on policy 그죠? 뭔가 정책을 폈습니다. 뭐에 대한 정책이죠? peaceful coexistence 뭔가 평화로운 공존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평화적인 정책에 의해서 동쪽과 서양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competition 경쟁을 하는 중이었지만 nonetheless 최소한으로 거의 confrontational manner 뭔가 대립적인 매너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벗에 대한 거는 1번이 뭡니까? 계속했다는 거는 their competition은 계속했지만 그러나 덜 했다. 뭐는 confrontational manner는 덜 했다. 그러니까 경쟁은 했지만은 대립적인 어떤 습관은 덜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그죠? 바로 1번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라는 것은 whereby는 이거 전치사 접속사니까 뒤에 뭐나 됩니까? 주어랑 동사 나와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워가 나왔다는 얘기는 동양과 서양이 복수 취급하니까 이게 복수로 나왔다는 거 보면 될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quid, octopus 어떤 그 오징어, 문어 그리고 cuttlefish라는 게 뭔 갑오징어라요. 저도 몰랐습니다. 갑오징어는 모든 유형들입니다. 뭐에 대한 cephalopod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든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은 물어보는 건 뭐죠? 1번은 우리가 older 명사할 때 배웠어요. 더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고 올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만약에 가산, 불가산으로 나눠지잖아요. 가산일 때는 무조건 못 쓴다. 복수. 불가산일 때는 단수 쓴다 그랬죠. 그래서 all water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all person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person이라는 건 가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뭘 써야 된다? 이게 아니고 all people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 더는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뭐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모든 유형들입니다. all types인데 살 수 있으니까 복수 쓴 거 맞는 거죠. 이런 어떤 갑각류의 어떤 유형들입니다. 각각의 이러한 동물들은 이치라는 것은 우리가 각각이니까 그 단수 취급하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물의 각각은 특별한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피부 안에. 어떤 피부일까요? 어떤 세포일까요? 해석해봐야 되는 거지. 이런 것도 해석해봐야 돼요. 색소를 가지고 있는 피부입니까? 색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입니까? 색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죠. 따라서 수일치, 컨테인을 나누는. 이거 쉽죠? 이런 건 많이 풀었으니까. 색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색깔이 되어진 액체의 세포를 색소를 포함하고 있는 특별한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갑각류는 그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종류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두 종류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것의 그 피부로부터. 이것은 허락합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이것이 바꾸는 걸 허락합니다. 뭘? 패턴과 색깔에 이것을 외형해. 이것은 뭡니까? 이 두 종류들이 바꾸는 걸 허락합니다. 패턴과 색깔을 외형해서. 이해하셨죠? 정답은 몇 번이야? 3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자, there is a more serious problem. 있습니다. 훨씬 더 신중한 문제, 진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보다? 유지하는 것보다 도시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편안하게 되어질 때, 혼자 일하는 것을 편안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덜 사회적이게 됩니다. 뭐 이것은 맞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뭐 여기서는 as more that may become less social 나왔죠. 이거 우리 더비교급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더비교급을 우리가 접주동, 주동으로 바꿀 때 as 형태로 쓰는 거니까. 여기 뭐 나왔죠? 왜 less 나온 거 왜 나왔다? 더비교급일 때 원래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The more people become comfortable walking 할 때 the less social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한꺼번에 다 선행사니까 they may become 이게 원래 이렇게 더비교급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더비교급에 비교급 나왔으니까 뒤에도 비교급 나온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서 less가 쓴 거예요. 아셨죠? 더비교급에서 이게 나온 거고 이걸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는 거고. 그래서 2번도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죠? 바꿔보세요. 이것은 훨씬 더 쉽다. 머무르는 것이 집에. In comfortable exercise clothes or bathrobe. 그죠? 뭔가 편리한 운동복과 어떤 그 가운을 입고 편안한 상태로 집에 머무르는 것이 더 쉽다. 자, 틀렸죠? 뭐보다? than이라는 것은 우등비교니까 병렬이 일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나됩니까? get이 아니고 to get이 나야겠죠. 드레스를 입는 것보다. 그죠?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서 드레스, 차려입는 것보다 운동복과 베스트롭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여기서는 easier 맞은 건 뭡니까? 그죠? 동등비교, 우등비교. 대리 나왔으니까 맞는 거고. 따라 정답은 4번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웠습니다. 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 아까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답은 찾긴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직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 내용 이해는 좀 많이 빡셌는데 정답이 많이 맞으신 분은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답 찾기는 쉬웠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Economist, 그죠? 어떤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The production of an information good, 어떤
정보 상품에 대한 제품. 이게 정보재예요. 정보재. 재화할 때 그 재화거든요. 정보재가 매우 높게 고정되어진 비용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낮은 marginal cost는 한계 비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이라는 건 경제학 용어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뭔가 정보재가 높은 고정되어진 비용을 포함하지만 낮은 한계재를 포함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계 비용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한다. The cost of producing the first copy of the information good. 그죠? 뭔가 정보재의 첫 번째 복사에 대한 생산의 비용은 상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생산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negligible, 뭔가 무시할 만하다. 굉장히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재라는 거는 뭔가 제품인데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있는 그런 이 뭐 리모컨의 제품이 아니고 뭐예요? 뭔가 정보에 대한 제품이죠. 그런 제품들은 이제 뭐가 있다? 굉장히 처음에 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정보를 얘기할 때는 이게 상품 가격으로 굉장히 높지만은 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당연히 이게 가격이 줄어들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This sort of the cost structure. 그래서 이러한 가격 구조의 종류는 많은 영향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어서 cost based pricing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원자재 그런 원자재 기반된 가격, 원가예요, 원가. 원가 기본된 가격은 doesn't work,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자, 이걸 만들 때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 플라스틱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전구 반짝반짝 들어오는 뭐 이런 라이트 벌브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원가에 대한 개념은 여기선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디에서는? 정보재에서는. 즉 10에서 20%의 상승, 뭐에 대한? 유닛 커스트, 원가의 상승은 어떠한 이치가 맞지 않는다. 언제냐면 그때 원가가 0일 때. 이거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는 원가가 있어요? 없죠. 그냥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는 원가가 없으니까 원가가 0원일 때 원가의 10%, 20%의 상승이라는 것은 여기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you must price, 너는 가격을 책정해야만 한다. 너의 정보재를 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가치에 따라서. 뭐가 아니라 원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정보재는 뭐가 중요하다? 뭔가 원가로서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뭐다? 소비자의 기호, 소비자의 가치로서 뭔가 시장 경제에 의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정보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 정보재를 가격을 매기는 것이 정답이겠죠. 1번. 뭔가 저작권을 얻는 것, 안전한 저작권이란 뜻 아니고 2번. 지적 재산으로서의 정보도 아니고 4번. 기술적인 변화에 대한 대가, 비용, 희생 이런 것도 아니죠. 정답은 2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빡센 지문이긴 한데 고민 좀 했는데 뭐 이해는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죠? 되게 큰 실수 중 하나가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문제만 푼다는 얘기죠. 어떻게? 꼼수로. 그럼 돼요?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해를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 봤을 때 이해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꼼수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죠? 오케이. 배터리 지금 들어옵니다. 마이크. 오케이. 그래서 아직 그죠? 그럼 바로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racula and T는 get their name for the way they sometimes drink the blood of their onion. 드라큘라 개미는 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유로 어떤 이유냐면 그들이 때때로 그들의 자신의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The Insect, 그 인섹트는 드라큘라 앤트겠죠. 그 드라큘라 앤트는 얻었습니다. 새로운 claim to fame, 어떤 명성에 대한 새로운 어떤 주장을 얻었습니다. 드라큘라 앤트는 이러한 메스트리엄 카멜리에라는 그런 종족의 드라큘라 앤트는 can snap their jaw. 스냅이라는 게 뭐냐면은 타노스가 이게 스냅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딱딱 소리 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부딪혀서 소리 내는 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라큘라 앤트는 부딪혀서 소리 낼 수 있어요. 그들의 턱을 부딪혀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부딪혀서 소리를 낼 수 있어서 여기서 대시생각된 거예요. 그 결과 너는 could fit 5,000 strike. 뭔가 fit는 여기서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5,000번의 횟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시간이냐면은 이것이 take us to blink an eye. 이게 뭐야? 걸리는데 우리가 눈을 깜빡할 시간이 걸리는 시간에 5,000번의 횟수를 너는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ant는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5,000번을 따라락 소리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냅을 해가지고. 아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피를 빨아먹는 것들이 당연히 그 엔트겠죠. 드라큘라 엔트들이 뭔가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뭘 발휘하는 거죠? 가장 빠르게 알려지지 않은 움직임을 뭔가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서? 자연에서. 뭐에 따르면은 The study published this week in the journal where 이 여기에 따르면은 됐죠? 그 다음에 그죠?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Interestingly, 흥미롭게 그 ant들을 생산합니다. 그들의 record breaking snap, 어떤 기록을 깨버리는 신기록의 스냅을 뭔가 뭐합니까? 생산합니다. 간단히 뭐하는 거에서 pressing, 부딪히는 거에서 뭘 부딪히죠? 그들의 턱을 서로서로 너무 세게 서로서로 부딪히는 거에 의해서 그들이 구부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흥미롭게도 그 엔트들은, 그 개미들은 그들의 기록을 깨버리는 소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턱을 부딪히는 거에서 너무 빨리 턱을 부딪히는 거에 의해서 소리를 생산할 수 있어서 그 결과 그들은 구부려집니다. 자, 일단 뒤에 가볼게요. 이것은 저장합니다. 에너지를 어디에서? 그 턱 중 하나에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뭐와 같이? 스프링과 같이. 뭐할 때까지? 이것이 다른 것으로 미끄러질 때까지. 그리고 rash out이라는 건 뭔가 강타하다라는 거거든요. 비범한 스피드와 힘에 도달하는 최대치를 방출할 때까지 다른 쪽으로 이것이 슬라이드, 뭔가 딱 넘어갈 때까지 스프링처럼 턱들 중 하나의 이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뭔 내용인지 정말 이게 어렵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스프링처럼이라는 거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거든요. 스프링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응축하면서 뭘 이렇게 얻어요? 에너지를 얻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팡 하면 팡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턱 같은 것도 얘도 턱을 이렇게 쫙 응추리고 있다가 빡 하면 따라라 부딪히나 봐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 like a spring 때문에 이 day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조예요, 조. 그러니까 턱이 이게 구부러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부러지고 있다가 빠라락 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가 갑자기 이걸 놓으면은 이렇게 빠라락 이렇게 치는 것처럼 뭔가 제 그림을 되게 못 그리겠지만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day는 여기서 뭡니까? 턱이야. 턱이 구부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굉장히 어렵지만 재밌어요. 흥미롭게도 그 엔트들을 생산합니다. 그들의 기록을 깨버리는 소리를 간단히 그들의 턱을 부딪히는 거에서 서로 너무 세게 부딪혀서 그 턱이 구부러지는 거에 의해서 그죠? 아주 놀랄만한 그들의 레코드 브레이킹 스냅을 생산해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턱을 프레싱 압축하는 거에 너무 세게 압축해서 그들이 구부는 거에 의해서 그죠? 턱을 너무 많이 압축을 해서 뭐한다? 턱이 굽는 거에 의해서 그죠? 브레이킹 스냅에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장합니다. 그 턱들 중에 하나의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스프링처럼 이것이 다른 곳으로 넘길 때까지 그리고 비범한 스피드 포스를 할 때까지 그죠? 그 다음에 It's kind of like what happens when you snap on your finger. 이것은 뭐만 같습니까? 네가 snap your finger를 할 때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것도 뭐예요? 이렇게 응축하고 있다가 빵 치는 거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땅 칠 때에는 몇 번을 칠 수 있다? 5,000번을 따라락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셨죠? 단지 10배 더 빠른 거죠. 그 다음에 드라큘라 엔트는 아주 그 비밀스러운 포식자입니다. 모로스. 왜냐하면 그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사냥하는 것을 어디 아래서? 리터라는 거 더럽혀진. 그러니까 뭔가 이파리들이 굉장히 더럽혀진 곳 아래서 사냥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혹은 뭔가 터널 밑에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는 당연히 뭡니까? 드라큘라 엔트를 받는 거겠죠. 따라서 1, 2, 4번은 다 뭡니까? 드라큘라 엔트를 받는 건데 3번은 뭐예요? 턱이에요, 턱.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큘라 엔트가 소리를 내는 방식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다가 탁 빼면은 막 드르르 떨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소리를 낸다는 거 우리가 잠깐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알겠죠? 오케이. 자, 좀만 쉬었다가 제가 이게 그 배터리 좀 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그죠? 13번은 이건 약간 좀 문법 문제예요. 문법 문제. 그죠?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아냐 모르느냐 물어본 문제입니다. 나는 쓰는 중이다. 너에게 뭐로부터? 기차로부터. Germany 기차로부터. 앉아 있으면서 어디에? 그 바닥에 앉아 있어. 바닥에서 편지를 쓰는 중이네요. 그 트레이는 굉장히 사람 많이 붐비고요. 그리고 모든 자리는 모두 다 테이큰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특별한 클래스죠? 편안한 고객들에 대한 특별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어떤 편안한 고객들이냐면은 허락받은 뭐 하라고? 만들라고. 그죠? 자, 여기서 make는 몇 형식 동사일까요? 5형식 동사죠. 만드는데 뭐가 뭐 하도록 만드는데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 여기까지 뭐야? 목적 보호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 해석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문법이 틀리다니까요. 이런 것처럼. 해석이랑 문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컴포트 커스터머냐면은 허락받은이죠. 이러한 이미 앉혀져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뭐 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허락된이에요. 자, make 5형식 사역 동사죠. 그래 목적어가 나오죠. 목적보에 뭐 나옵니다? 동사. 원형이니까 giving up 틀렸고 give up이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리를 뭔가 뭐 하는 거예요? 또 take 취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give up 포기하도록 만드는 맞겠죠. 의미상으로도 됐습니까? 따라서 give up이 맞는 것 같고 이미 앉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seat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에 허락된 커스터머들의 특별한 클래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자, 나라의 부는 plays a central role in education. 엄청난 그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legal funding, 그 자금에 대한 부족과 어떤 자금에 대한 부족으로부터 국가로부터의 자금에 대한 부족은 시스템을 더 약하게 한다. 서브사하란 아프리카의 정부는 단지 2.4%의 돈을 사용한다. 어디에? 공적 자원에, 어디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교육에서 별로 돈을 많이 사용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population and lives, 그죠? 15% 거기 school age, 학교에 다닐 나이의 인구의 15%는 거기에 산다. 그러니까 인구가 15%나 사는데 비용은 2.4%밖에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United States, 미국은 28%를 쓴다. 모든 돈을 사용되어진 그 나라에서 교육에. 그러나 이것의 집은 단지 it houses, 이것은 뭔가 차지한다. 단지 school age population의 4%만 차지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4%밖에 차지 안 하는데 몇 프로를 쓴다는 얘기예요? 28%를 쓴다는 얘기죠. 어디에? 교육에. 따라서 뭐예요? 그냥 반대니까 conversely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다음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ighly conscientious, 그죠? conscientious 뭐예요? 양심적인, 성실한이죠. 매우 성실한 노동자들은 굉장히 일련의 일들을 한다. 뭐보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일련의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더 잘 일한다는 얘기죠.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이 말했다. 근데 어떤 사람이죠? 공부했던 이 어떤 양심을 공부했던, 그죠? 그 다음에 로버트는 owes their success, 뭔가 owed는 뭐뭐 덕분이죠. 그들의 성공이 뭐뭐 덕분입니까? hygiene, 위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깔끔한이라는 뜻도 있고 깔끔한 요소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 양심적인 뭔가 성실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조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잘, 그죠? 삶을 잘 조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disorganized, 어떤 불정리되고 그리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20분에서 30분 동안 루스는 찾는 것에, 그죠? 그들의 파일을 뭐 하기 위해서? 올바른 서류를 찾기 위해서 그들의 파일을 찾는 것에 2, 30분을 뭔가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탑비인 관점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가 A랑
이게 B랑 나눠진 대조거든요. 예시가 양심 혹은 성실한 사람. 한 사람은 뭘 잘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organize their lives well. 뭔가 삶을 잘 정리한다. 근데 양심적이지 않은, 즉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한다? 파일을 찾는데 20분을 낭비한다. 왜? 더러우니까. 더러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조를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organize인지 unorganized인지에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최고의 이런 것들이 어떤 콤마냐면 동계 콤마죠. 최고의 불효과적인 경험인데 양심적인 사람들이 피하는 경향이 있는 가장 불효과적인 경험인 바로 앞에 거 같은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불양심적인 사람들은. 그죠? 그 다음에 basically, 그죠? 기본적으로 양심, 성실하게 되는 거에 의해서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블랭크를 합니다. 자, 근데 우선 다 봤을 때 setback, norms, 그 다음에 woke, stress가 나오고 명사가 또 나와요. 즉 여기는 멍멍이어서 명사 꾸며주는 대시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를 뭔가 만들어내는, 그죠? 어떤 것들을 블랭크 한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양심, 성실하게 되는 거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론 부분이 나왔는데 탑비움 관점에서 제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시들의 관계로 우리가 주제를 찾는다 그랬죠. 예시들의 관계에서 주제가 찾는 건 뭡니까? 양심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잘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은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를 위해 만드는 setback, 어떤 단점을 그들은 다룬다. 양심 성실하게 되는 거에 의해서 단점을 다룬다. 단점을 뭔가 다루는 겁니까? 자, 4번 볼게요.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를 사이드스텝은 피하다요. 피한다. 자, 스트레스라는 건 뭐예요?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을 경우 막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양심, 성실하게 되는 거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 한다? 그런 스트레스를 뭐 하게 된다? 피하게 된다고 맞는 거죠. 왜냐하면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니까. 그래서 정답이 뭐입니까? 4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 굉장히 좋았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를 그들은 피하게 된다. 맞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6번. 자, climate change, deforestation, widespread population. 뭔가 다 환경에 나온 거죠. 그리고 the sixth mass extinction of biodiversity. 그죠? 뭔가 생명 다양성에 대한 6번째 큰 멸종과 넓게 퍼진 오염과 숲의 황폐와 기후적인 변화는 모두 다 정의한다. Living in our world today.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을 모두를 다 정의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다 정의한다는 얘기죠. 즉 시대인데 어떤 시대냐면은 has come to be known as the Anthropocene. 그죠? 뭔가 Anthropocene이라고 알려진 이런 시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Anthropocene이라고 알려진 그런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위험들은 위기들은 all underpin. 자, underpin이란 근거를 들어 설명하다거든요.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단어.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들은 근거가 되어진다. 뭐에서? 생산과 소비에서. 어떤 생산과 소비냐면은 엄청나게 초과하는 환경적인 생태학의 제한을 초과하는 어떤 프로덕션과 컨럼션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진다. 그러나 blame, 탓은 far from은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거든요. 거의 공유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위험들은 이런 소비와 프로덕션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지는데 매우 그 환경의 제한을 넘어서는, 그러나 이것의 탓이 뭐예요? 잘못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탓은 거의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어지럽히는 거는 마음대로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탓은 거의 잘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세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세계의 42개, 오늘날 그 세계의 42명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3억 7천 명의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산해냅니다. 더 많은 환경적인 영향을. 그래서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그죠? 환경적인 영향이 나왔다가 탑병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죠? 뭔가 우리가 굉장히 환경 파괴적인 세대에 살고 있다.
인트로는. 근데 바디에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주제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오죠 갑자기?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돈을 거의 다 소유. and 환경에 더 큰 영향. 주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 파괴적인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바디에서 뭐가 나왔어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몇몇은 그러므로 뭔가 제안해왔습니다. 뭘 사용하는 것을 그 용어를 capitalism, 어떤 뭐 자본주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대를 ecological devastation, 어떤 생태계 황폐와 이러한 시대를 묘사하기 위해서 자본주의화를 이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해왔다. 뭐 때문에 이제 얘는 환경 파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때문에 환경이 파괴된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great inequality 뭐 하면서 capitalism을 반영하면서 뭐로써 capitalism의 logic 논리를 뭐에 대한 끊임없는 성장과 블랭크에 대한 capitalism을 반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불평등하게 성장하는 것과 생태계 황폐화의 시대를 묘사하기 위해서 capitalism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해왔다. 자, 그럼 첫 번째 끊임없는 성장 이란 얘기는 환경을 끊임없이 성장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환경을 파괴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돈을 거의 다 소비하고 있다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이거죠? 또 accumulation 뭔가 축적인데 더 적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의 부에 대한 축적 이게 뭡니까? 못 사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의 부의 축적과 끊임없는 성장의 논리를 반영함으로써 계속적인 성장과 불평등한 성장과 생태 황폐가의 이러한 시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중이다. 근데 봤을 때 환경적인 것도 물론 나왔고 답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래서 2번 하면 될 것 같고. 네, 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Ever since the time ancient Greek tragedy, 그죠? Western culture has been haunted by the figure of the revenger, 그죠? 자, 보게 되면은 이후로 뭐 이후로입니까? 그죠? 고대 그리스 비극 이후로, 그죠? 서구 문명은 계속적으로 뭔가 사냥당해져 왔다. 뭐의 특징에 의해서 리벤저, 어떤 그 복수의 특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바뀌어왔다. 그 혹은 그녀는 스탠더 서 있었습니다. 모든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의 borderline, 어떤 그 경계의 이야기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 혹은 그녀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명화와 야만 사이에서의 경계. 또 blank between the community needs, 그죠? the blank는 또 뭡니까? 야만과 문명화 사이. 그리고 자, 일단 뭐 우리 빈칸 볼까요 한번? Redemption of the revenger from a depraved condition. 뭔가 이제 구원인데 뭔가 타락한 조건으로부터의 revenger, 복수, 어떤 복수에 대한 구원과 between이 아마 여기 앞에 있겠죠. between 콤마 여기 뒤에 있고, 그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필요, 뭐에 대한 법치에 대한 필요, 됐습니까? 모모 사이에서. 그리고 또 conflict demand of justice and mercy, 뭔가 정당화, 정의에 대한 대립하는 요구와 mercy, 뭔가 mercy가 뭡니까? 자비 사이에서. 그리고 법치에 대한 필요와 블랭크 사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법치에 대한 필요가 여기 B고 A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꾸 다 A랑 B 부분이 뭐예요? 다 이게 대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알면 여러분 문제 찾기 좀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대조된 거죠. 문명화 야만인. 그리고 법치에 대한 요구와 블랭크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 뭡니까? 뭔가 정의에 대한 대립적인 요구와 그리고 정의의 대립적인 요구가 뭡니까? 판단을 내리는 요구. 그리고 뭔가 mercy, 자비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Do we have a right to exact revenge against those who?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행할 뭘? revenge, 뭔가 복수를 실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황폐화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뭔가 리벤지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떠나야만 남겨둬야만 합니까? 어떤 이러한 복수심을 그 법에 대한 혹은 신에 대한 복수심을 우리는 남겨둬야만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스스로 조치를 취한다면 Are we not reducing? 우리는 reducing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도덕적인 수준으로 뭐로서 원래의 용의자로서 살인적인 행위에 대한 원래 용의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같은 수준으로 줄이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은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복수를 하면은 그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선 뭔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처벌을 하는 건데 사람이 처벌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죠. 처벌이라는 건 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은 처벌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답을 봤을 때는 다 이게 A랑 B랑 대조가 되는 거니까 법치에 대한 요구와 2번, 그죠? 신성한 복수, 사람의 atrocity, 뭔가 귀족이죠. 사람의 귀족에 대한 어떤 신성한 어떤 vengeance, 뭡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그죠? 아까 했던 거, 복수. 그죠? 신성한 복수에 대한 얘기 아니죠? 그러면 2번, 3번, more depravity of the corruption politician. 그죠? 뭔가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도덕적인 뭔가 복수와 법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뭐 도덕적인 실수에 대해서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거에 대한 얘기 안 나왔죠. 여기서 나온 거는 살인자를 우리가 처벌하는 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개인의 accountability to his own conscience, 그죠? 그 혹은 그녀 자신의 양심에 대한 개인의 어떤 성격과 법치 사이와 문명화와 야만인 사이에서의 전체 경계에서 우리는 서 있다. 이게 제일 맞는 게 뭡니까? 4번이죠. 왜냐하면은 과연 이 사람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처벌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우리가 처벌하지 말아야 되냐가 뭡니까? 그 혹은 그녀의 양심에 대해서 개인적인 설명과 법치는 처벌이죠. 그거 사이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거기 스탠스에 우리는 계속 서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어려웠던 문장이긴 하지만은 답을 찾을 때도 우리가 A랑 B랑 또 A랑 B랑 나눠지는 거니까 서로 다 반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뭐가 나왔어요? 살인자들을 우리가 처벌하는 것은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처벌하는 것은 뭡니까? 판단하는 것, 법치.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개인의 양심의 가책. 정답을 버립니까? 4번 하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것 빼고는 그나마 다 괜찮았던 것 같고 17번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자, 18번. 이거 쉬웠죠? It seems to be possible to name 4 kinds of reading.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 4개의 종류의 reading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각각의 어떤 특징인데 manner와 어떤 purpose, 목적에 대해서. The first, 첫 번째는 입니다. 정보에 읽는 것입니다. 즉 읽는 건데 배우는 걸 읽는 거죠. 뭐에 대해서? trade, 무역과 정치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인가를 달성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신문을 읽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 이러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위에 거. 그죠? 이러한 인포메이션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런 걸로 신문을 읽습니다. 혹은 대부분 텍스트 교과서를 읽고 윗 방향과 어떻게 바이스클을 조립하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죠. With most of this material, 이러한 모든 지문들과 함께 그 리더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스캔하는 것을, 페이지를 매우 빨리빨리 스캔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테리얼은 뭡니까? 위에 나오는 신문, 설명서 이런 메테리얼과 함께 리더들은, 독자들은 빠르게 스캔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그죠? Coming up with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면서 그리고 무시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그 얘기. 그죠? 뭐처럼 리듬과 센텐스 혹은 메타포나 플레이어 같은 것들을 이제 제껴내는 것을 배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3번. 우리는 또한 register는 등록하다는 뜻도 있지만 드러내다, reveal이라는 뜻도 있어요. 드러냅니다. 어떤 느낌의 추적을 드러낸다. 뭘 통해서? 비유와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느낌의 비유를 드러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읽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뭘 읽는 거예요? 정보를 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뭔가 메타포 같은 걸 제껴버리고 빠르게 필요한 것들 읽는 것도 배운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메타포와 단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느낌을 드러내는 걸 배운다. 이건 아니죠. 정답은 3번 하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스피드 리딩의 코스에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하더라? 읽도록, 이러한 목적으로, 그리고 훈련시키도록. I to jump quickly across the page. 그 페이지를 빨리 점프하는 것을 또한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그죠? 3번이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 스피드 리딩의 코스라는 건 아까 말했던 인포메이션의 정보를 읽는 거란 얘기를 하는 거고.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is situation,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찾는 것을. 덜 움직임을, 개인의 덜 움직임으로부터 하나의 직업에서 또 다른 것으로서 뭐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인 규범, 의무 때문에 뭐에 대한? 일의 조직에 대한 어떤 일이냐면 그분 그녀가 속해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조직을 comprising, 구성하고 있는 거꾸로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가 혹은 그녀가 속해 있는 조직을 향해서 개인의 사회적인 의무 때문에 또 다른 것들 하나에서 또 다른 직업으로부터 어떤 개인의 움직임을 찾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됐습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그 기관에 속해 있으면은 내가 속해 있는 게 어떻다는 얘기죠? 사회적인 의무에 때문에 우리가 속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사표를 쓰려고 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뭐 때문에? 사회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문화적인 다양함 어디에서? meaning of work, 어떤 일의 의미에서의 문화적인 다양성은 can manifest,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어디에서? 그 면에서 또한 역시 다른 면에서 또한 역시 어떤 그들 스스로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문화에서 이것은 쉽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 일이 의미하는 것을 뭐로써? 수단으로서. 어떤 수단입니까? 돈과 살아가는 어떤 것을 하는 수단으로서 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일이 뭐예요? 그냥 돈 버는 거. 다른 문화에서 특별히 collectivistic ones, 어떤 보수적인 어떤 그런 곳에서 일은 아마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뭐로써? fulfilling an obligation, 뭔가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더 큰 그룹에 대한. 끝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빈칸에 나왔던 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의무 때문에 한 직업에서 또 다른 직업으로 개인의 덜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내가 그 그룹에 끼어 있는 의무감 때문에 잘 이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위에 게 나오는 게 더 큰 그룹에 대한 의무감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정답은 3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문화에서 이것은 더 쉽습니다. 뭐 하는 것이? 고려하는 것이. Leaving one job and going to another. 한 직업을 떠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쉽습니다. 개인적인 문화에서. 맞죠? 왜냐하면 이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직업을 뭐로부터? 자아로부터. 근데 뭐 한국 같은 나라는 뭔가 요즘 개인보다는 뭔가 조금 그 조직에 맞춰져 있죠.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다른 직업은 쉽게 성취될 것입니다. 같은 목적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20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서울직은 보면은 기역과 니은 둘 중에 하나니까 일단 기역 먼저 해석해 볼까요? To navigate in the dark, 그 어둠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이크로벳은 fly, 난다. 뭐와 함께? 그의 입이 열려있는 채로 난다. 뭘 하면서? 방출하면서 높은 고주파의 퀵은 꽥 소리거든요. 꽥 소리를 내면서 어떤 꽥 소리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됐습니까? 자, 기억이 먼저 나올까요? 니은 볼까요? 마이크로벳은 그 가장 작고 작은 벌레를 먹는 bat, 그 박쥐인 마이크로벳은 어디서 발견되는? 노스 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이 박쥐인 마이크로벳은 아주 안 좋은 작은 눈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작은 눈이냐면 볼 수 없는, 모처럼 보이지 않는 그들이 어두운 곳에서 잘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먹이를 찾는 것을 잘 찾을 수 없는 조그마한 눈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기억보다는 니은이 먼저겠죠. 왜냐하면 마이크로벳이 누군지 먼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다음에 리을 볼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이크로벳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뭐뿐만 아니라 다른 자그마한 포유류들뿐만 아니라 쥐까지 다 볼 수 있다. 녹터널, 이 녹터널 뭐라 그랬어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그죠? 녹턴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그죠? 저는 실버입니다. 실버. 저는 실버 3입니다. 티어가. 그죠? 녹턴이라는 놈은 궁 쓸 때 어떻게 돼요? 깜깜해져요. 다 안 보여요. 녹터널이라는 건 뭐냐면은 야행성의 야행성이. 생각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우리 롤충들, 그죠?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야행성에. 그죠? 그 야행성의 습관은 뭐에 그 박쥐의 야행성의 습관은, 그죠? 도움이 되어집니다. 뭐에서? 어떤 인클로케이션, 뭔가 위치를 찾는 그들의 힘에 의해서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 야행성의 특징은. 근데 그게 뭐 어떤 특징입니까? 특별한 능력인데, make feeding and flying at night much easier than one might think.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밤에 훨씬 더 쉽게 날고 먹이를 찾는 아주 특별한 능력인 위치를 찾는 것에 대한 그들의 힘에 의해서 야행성의 특징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니은 다음에 리을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면은 니은은 아주 안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가 나왔는데, 그러나 잘 찾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기억법 볼까요? Navigate in dark.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박쥐들은 입을 열고 연대요. 뭐 하면서? 고주파를 내뿜으면서. 이러한 것들 중 이러한 소리들 중 몇몇은, 그죠? And the obstacle that lie ahead. 그죠? 이러한 것들 몇몇은 소리를 냅니다. Echo flying. 그죠? 어떤 고주파음의 소리를 냅니다. Flying insect. 뭔가 날아다니는 그런 인섹트에게. 뭐뿐만 아니라 tree branch. 나무 가지와 다른 장애물뿐만 아니라 그 앞에 놓여있는 다른 장애물들과 나무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는 인섹트에게도 소리를 냅니다. 그 다음에 그 bat은 듣습니다. 그 에코를. 그리고 얻습니다. 어떤 즉각적인 그림을 얻습니다. 뇌에서. 뭐에 대한 물체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딱 초음파를 내보내면은 이제 그거에 반사되는 걸 보고 이제 뇌에서 보진 못하지만 그림을 다 그려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번, 디귿번. 이런 에콜로케이션 사용하는 거에 의해서, 당연히 디귿번 마지막에 하겠죠. 그 센소너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불리는 마이크로벳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매우 큰 양을, 뭐에 대한 모스키토나 혹은 다른 포텐셜 밀에 대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익스텐스, 엄청난 자세함과 함께 이 위치를 찾는 것은 허락합니다. 마이크로벳이 인지하도록 움직임을, 거리, 스피드, 무브먼트를, 그리고 쉐입, 모양을. 박쥐들은 또한 뭐 할 수 있습니까? 관제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방해물을. No thicker than a human hair.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어떤 장애물들까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니은, 리을, 기역, 디귿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설을 한번 빡세게 해봤는데, 어려웠던 문제는 딱 한 문제. 아까 그 인간의 어떤 뭐였죠? 처벌을 할 권리 혹은 양심에 맡길 권리, 이 글 있잖아요. 이게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는 다 풀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총평 영상 찍으니까, 혹은 이번 시험에 소치생들이시거나 아니면 잘 생각보다 안 나오셨던 분들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